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환입니다. 네, 선생님, 전공의 때 같이 근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심장내과를 같이 하게 되니 네. 참 감개무량하네요. 그러게요. 그게 벌써 10년 넘었죠? 제가 레지던트 하고 그 다음에 4년차 때 선생님 1년차셨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심장내과를 네. 전문의로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심장내과요. 고민 많았는데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멋있어서. 근데 그 멋있다는 게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멋있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멋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깊숙하게 말하면은 일단 바이탈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막연하게 인턴 들어갈 때부터. 근데 무슨 과를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내과계, 외과계잖아요. 근데 내과계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서 어떤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로서 좀 매력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내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 중에서 심장내과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과 분과가 있지만 특히 중환들을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끌려서 최종적으로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심장내과 중재시술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흔히들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리고 협심증 환자분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중재시술이 굉장히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단순 그 심장 혈관뿐만이 아니라 대동맥이라든가 또 판막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다리 쪽으로 말초혈관 환자분들까지 또 당뇨발 환자분들의 그 혈류 공급을 필요한 시술들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심장 영상 분야랑 심부전 분야로 저희가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심장 영상은 주로 심장 초음파를 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가 정말 아까 뭐 심근경색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말로 심근경색이 맞는지, 심근경색이 맞다면은 심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어느 쪽 뭐 그런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지를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좁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한 관상동맥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자체가 병이 생기는 뭐 그런 심근증들도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관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첫 어떤 진단, 또 첫 어떤 그런 갈림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초음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장내과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심부전 분야인데, 심부전은 어떤 형태로든 심장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총칭하는 어떤 그런 병이고요. 주로 이전에는 심장 박출량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병을 통틀었다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든 심근증이든 뭐 심근염이든 결국은 종착하는,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사실 심부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좀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 진료 때 굉장히 보람 있던 순간 또는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저는 심정지로 온 환자분들 이제 재관류 치료가 잘 되어서 누워 들어오신 분이 걸어 나갈 때가 제일 보람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 심플하게 환자분 좋아졌을 때, 진짜 안 좋았던 환자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힘들게 치료해가지고 좋아져서 뭐 걸어 나갈 때가 가장, 당연히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기분이 제일 좋고요. 정말 이 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는 딱 완전히 정반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딱 결과는 너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힘들게 뭔가를 머리를 싸매가지고 이 치료가 좋을 것 같다, 이 치료가 좋을 것 같다 막 하다가 선택을 어렵게 했는데 그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가 가장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치료의
이 정도라고 하면은 환자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인식이나 어떤 그런 차이,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아무리 잘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여러 어떤 복잡한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걸 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의료진과 라포가 좀 깨지기 시작할 때가 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진료하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진료 철칙이라든가 철학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더 올라가야 할 때가 많고 경험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제가 어떤 내리는 어떤 디시전, 판단이 맞는지를 다른 어떠한 더 위에 뭐 교수님들도 다 파트가 있으면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그런 치료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뭐 그렇게 진료를 조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Do no harm이라는 말이 있고 Do maximal good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둘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싶거나 뭔가를 해서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즉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Do no harm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키는 게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는 심장내과인데요. 혹시 심장내과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전공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시작하는 전공의들에게 심장내과를 이제 세부 전문의로 만약에 선택하겠다라고 용기 있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멋있는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고 쉽지 않은 과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저희 특히 인하대병원 심장내과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같이 대화가 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 분야에서 엑스퍼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희 전공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전공의들한테 해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되게 약간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면 안에 뭔가 자기 갈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심장내과든 바이탈이든 아니든 아니면 편하게 뭐 워라밸을 추구하고 싶은 거든 뭐 그런 게 다 각자 다양할 텐데,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원하는 것을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약간 그거를 포기할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서요. 아직 뭐 기회도 많고 젊으시잖아요. 요즘에 전공의 선생님들 적어도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에 솔직해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뭐 서구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뭐 식습관, 생활 습관들도 그렇고 기대 수명도 늘고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근데 뭐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 해주시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는 외래 환자분들은 사실은 뭐 관상금융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오시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의 이벤트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쵸. 고혈압을 혹은 고지혈증을 하나의 질환으로 받아들이셔서 뭔가 나쁜 병에 걸리셨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시면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환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주시거나 이런 그 식습관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이거가 병을 앓고 진단됐기 때문에 이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차적인 이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그 이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약물 치료하셔야 되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신부전 환자들 보시고 이제 초음파 이미징도 하시면서 이제 인하대병원에서 심장내과로서 이제 어떤 특정 목표라든가 이루고 싶은 바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정말 레지던트 때 비해서 과도 엄청나게 컸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었잖아요. 저도 신장 영상 또 신부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콜라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대동맥, 판막, 치환술도 이전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했으면은 지금 경피적, 째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중재 시술을 하시는 교수님 혼자나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영상팀도 필요하고 또 뭐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마취과 교수님들의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의 그런 노력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 심질환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그러니까 심장 내과 내에서도 합동해서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 특히 신부전이 그런데요. 다학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심장 기능 떨어져 있는데 또 그런 디바이스, 기구를 이제 삽입하는 그런 제세동기, 심실 동기화 치료 같은 걸 할 때는 부정맥 파트 또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진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이식을 또 고려해야 되니까 심실 보조 장치들도 앞으로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저희가 경험을 쌓아 나가고 또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중재 시술도 사실은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관상동맥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대동맥이나 판막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술을 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100% 그 심장 기능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신부전 선생님들과의 대화, 그리고 추후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돌아올 그 가능성이 떨어진 환자들의 최종적으로는 이식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흉부외과, 그다음에 뭐 신부전, 초음파 이미징 하신 선생님들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는 저희 심장내과 저변이 조금 더 확대돼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러한 그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인하대병원 심장내과를 찾아주시는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정 부탁드려요.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상해.